여러분 혹시 뭐 전생을 믿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당신은 전생에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사실은 믿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믿었느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게 2006년 8월에 한 실직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남성이 너무 고민이 되니까 아내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유명한 그 이제 점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가서 내가 이렇게 실직했는데 새 직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구슬하면 굉장히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구슬했는데 정말로 재취업에 성공을 한 진짜예요? 겁니다. 대박. 네. 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영험하고 이 무당은 능력이 있다라고 무속인을 정말 맹신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구슬하고 나니까 이 무속인은 이 사람들은 나는 완전히 믿는다. 앞으로 비싼 구슬 얘기를 해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려 5천만 원짜리 구슬 권유를 하는데요. 굿이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5천만 원짜리도 네. 있나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구슬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냐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슬 권유하고 결국에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워낙 맹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구슬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하. 뭐라고 또 엄포를 놨대요. 비용이 비싸잖아요. 5천만 원이 정말 뭐 누구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데요 했더니 전에 1,000원을 빌다가 중간에 관둔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아이고 그럼 할게요라고 굿을 하게 됐다는데 뭔가 최명규 원장님 이런 사람도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이제 가해자 요소와 피해자 요소 이제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가해자 요소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좀 나쁜 무속인들만 나오다가 보니까 무속인들이 다 이렇게 겁이 없고 이런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상당히 소심한 무속인도 때때로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무속인은 굿대로 안 되니까 굿 비용을 전액 환불한 무속인도 있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이 무속인이 굉장히 이제 확신범이었던 거고요. 하하. 두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속인의 얘기대로 재취업을 했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능력은 있었으나 재취업이 안 된 이유는 우울함이거나 의기소침이었던 그럴 것 수도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억지로라도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재취업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상황이 네. 급하면 급할수록 더 절실해지기 그럴 수 때문에 있어요. 더 맞아요. 매달리게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 합쳐서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피해 남성은 이제 부부가 피해를 당했는데 굿을 저 5천만 원짜리 굿 한 번만 한 거예요? 수차례 했죠. 아하. 2013년부터 12월 그리고 2016년 6월까지 수차례 5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 선에서 굿을 계속했고요. 총 1억 8,930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1억 8천 굿을 하느라고요. 1억 8천 2억 가까운 돈을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굿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좋은 일만 닥쳐질 텐데 근데 이 굿을 계속 하는 와중에 이 부부한테 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이 무속인과 동거 이 부부 한 2년 반 동안 이제 알고 지낸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속인이 이제 그 남편과 동거할 결심을 합니다. 하하.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편을 아내로부터 떼어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당신 부부가 같이 살면 당신의 아내가 숨질 수 있으니 당신 부부는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성을 자신의 그 점집 주변에서 살게 하고요. 또 상하이에도 머물게 하면서 중국 상하이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허. 해서 이제 일단 떨어뜨려 놓고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네. 사실상 고백이죠. 무속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성에게요. 사실 저와 당신이 전생에 부부의 연이 있으니 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이 워낙 이 무속인을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거를 하게 됐고 이 둘 관계에서 임신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이 아내라는 사람은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뻔하다가 네. 나중에 이 무속인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하. 이제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이뤄졌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와중에서도 이 아내분이 남편 구출 작전에 나섰는데도 그때 무속인이 아주 뻔뻔스럽게 대처를 했답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협박한 거죠. 당신과 함께했던 1년간 찍은 사진 동영상을 직장 앞에 뿌리겠다. 굉장히 이거 치명적이고 굉장히 이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유서 쓰고 뱃속 아기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문자를 14차례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업을 짓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자식 때까지 가니까 참여하고 살으라. 이제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고소를 해서 네. 사기와 협박죄로 기소가 되고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류의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무속인들. 아. 그래서 처음에 오면 사실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궁박한 처지잖아요. 아하.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죽어. 그러면 이거 사실은 뭐 이거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묻겠죠. 네. 그럼 뭐 구술을 해야 한다랄지 여러 가지 아. 방편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와 관련해서 민사소송도 많고요. 네. 형사로 고소된 것도 많아요. 근데 네. 좀 궁박한 처지에 있고 또 하나 네. 가면 무속인들이 과거를 좀 잘 맞춥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릴 때 여유였네? 그럼 네. 너무나 잘 맞추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특히 자식과 관련해서는 뭐 액땜을 해야 한다, 뭐 한다 하면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기극에 말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또 법정에서도 이런 무속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고 네.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사례가 다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이 무속인 때문에요. 뭐 비용 1억 8천 얼마, 그 2억 가까이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부관계가 파탄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 이건 너무 형량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 부부가 무속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때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뭐 이걸 다 회사 앞에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된 부분은 사기에 대한 부분만 판단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속인이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증거가 좀 없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이 되고요.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재질이 네. 나쁜데 이 무속인이 일단은 초범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서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